사하시며 인간의 무지와 탐욕으로 비롯된 전쟁과 갈등 그리고 지구촌 파괴를 참여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성령을 향한 나머지의 원수를 위해 오늘도 실천하고 또 실천하고 전쟁이 종식되고 서로를 이해하며 평화를 위해 나아가는 원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소리 때문에 앞에다 놓을 수가 없네. 라이브 할 때 소리 안 들리고 그러니까 라이브 돼서 이 땅의 평화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법신부의 사하시여 이 정상화에 저항하는 평화의 운동을 맞아 오늘의 기도와 행동이 소성리와 김천의 평화가 되고 나아가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로 이어지길 영원하며 간절한 마음과 기도 올립니다. 법신부의 사하시여 전세계 권력자들에 의해 한반도와 동아시아 그리고 전세계가 전쟁의 위기로 시닫고 있고 공정과 정의라는 단어가 어느 때보다 그 의미가 퇴색되어가는 중입니다. 그러나 깊은 어두운 밤 가운데 찬란한 아침에 밝음이 자라나고 있음을 기억하기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낼 평화의 숲을 위해 한 줄기 더 평화의 뿌리를 뻗습니다. 의로운 법신부의 사안이시여 돌아보면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은 한가사자라는 미국의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70여 년 묵은 북한의 역사이며 수백 년 묵은 제국주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연대를 끊어내어 내 삶의 주인 정신을 빼앗으려 하는 모든 권력들이었습니다. 정산정사께서 서천기원이란 새 시대에 어긋나는 정신이니 지난해에 묵은 잎은 어쩔 수 없이 떨어지고 새해 새잎이 득세를 하는 것 같이 이 기억이나 미신 등 과거 시대의 묵은 정신은 결국 새 세상에서는 발붙일 곳이 없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를 죽이고 자신만 살아남으려는 이 기억으로 만들어낸 분단과 제국주의, 남을 지배하려는 부당한 권력의 역사는 결국 상생과 평화가 실천되는 시대에는 별 붙일 것이 없음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새로운 평화의 역사를 만들어갈 것을 다짐합니다.
나비와 함께 하시는 법순부의 사원이시여 소성리와 김천의 평화를 기도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기도합니다. 이 땅의 평화가 깨어진 모든 곳에 다시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상처 입은 생명들이 모여 자주를 노래하고 연대의 춤을 추니 한량없이 큰 은혜를 내리시어 상생과 평화의 길로 쉼없이 나아가게 하소서. 한마음과 간절히 비옵니다. 땅에 평화가 깨어진 모든 곳에 평화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영혼을 담아서 마음속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영기야 심정문서이야 심정일체 하여 천지영기야 심정문서이야 천지영일체 하여 천지영기야 심정문서이야 아여 천지지요 오늘 보내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옛날 공자께서는 어느 때 도둑의 무리에 둘러싸임을 당하사 7일 동안 양식에 끊겨졌을 때 태연히 앉아서 말씀하시기를 기후가 추운 뒤에야 송백의 절기를 알고 환란이 있은 후에야 공부에 참된 힘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 대중의 마음에 조금도 요란하지 아니하시어 서로 평온한 음성으로 노래하며 화답하거늘 도둑의 무리가 그 광경을 엿보고 크게 놀라어 가로되 이는 반드시 하늘 사람의 무리라 하고 드디어 물러갔다 하나니 이는 망고에 안심하는 후원이 대통한 하나입니다. 고평 31장 말씀이었습니다. 자, 저희는 앞으로 오실 분이 우리 박선민, 우리 김천 시민대책의 막내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을 장마가 아주 비가 어저께 종일 내려오는데요. 오늘 31일 6월 마지막 날 때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건 최근에 부서에 쟁점되고 있는 교육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지난 8월 8일 날 풍선 때 왔을 때 유치원 초등학교 선생님 왔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원대서에 여기까지 왔던 거 그때 제가 어떤 선생님 한 분 돌아가셨는데 생각이 나서 이제 기회가 좀 얘기해야지. 근데 이제 최근에 아시는 대로 학생 인권 조례를 없애는 교권을 강화한다는 그런 거 좀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8월 31일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일이 많이 있었던 날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먼저 조금 하면 84년에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비가 왔어요. 그때 제가 군대 끌려가 있을 텐데 군대 가가지고 4일 동안 내부관에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때 이른바 이제 대홍수라고 표현되는 비가 정말 억수같이 쏟아져가지고 그때 189명이 사망시키게 했어요. 가을 장마였어요. 84년에. 그리고 2001년에는 8월 30일이라고 9월 1일 이틀 동안 태풍 우사가 있는 한반도로 쳤는데 246명이 사망하거나 실종했어요. 이제 오늘 2001년 오늘 있었던 당시에
기록으로는 강릉에 하루에 비가 870mm 왔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폭우가 오고 그러니까 그런 날이 옵니다. 그래서 장마, 가을, 그래가 이제 좀 태풍 13호, 11호, 13호가 지금 한반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를 했는데 이 기후위기 때문에 발생한 일은 잘 93년 8월 31일 날 감사원에서 뭔가 발표했어요. 대한민국 시대의 사기 7년 만에 있었던 일은 대국민 사기극이었다고 발표한 게 있어요. 혹시 7년 전이면 언제냐 하면 1986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뭔지 혹시 평화의 댐 혹시 평화의 댐이 86년 10월 달에 당시에 이제 건설부 장관 이기호라고 하는 분이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해요.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북에서 만들고 있는 금강산 댐이 중에 70억, 200억 크론의 물을 수동을 하면 대한민국 다 잠긴다. 대한민국이 국산비이 반까지 잠긴다. 막 이런 거를 발표하고 여기에다가 당시 국방장관이던 이기백이 수동을 하면 더 위험하다 이래가지고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문공부 장관, 부기관 장관 잘 들리세요? 장관이 합동 기자회견 해가지고 대국민 성공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뭘 만들기 시작하냐면 평화의병을 만들기 시작해요. 조 처장님 들려요? 있었던 사건인데 역대 정부가 하는 거짓말은 굉장히 많죠. 역대급 거짓말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이승만이 한국전쟁 때 서울을 사수하고 있다. 온 국민 안심해라 그러고 지금 도망가. 역대 거짓말이에요. 박정희가 내 구태타를 일으켰지만 인정해야 한다. 이게 역대급 거짓말이야. 당군일의 최대 사건이라고 하는 IMF 바로 직전까지 우리나라 경제부처 수장들 정부가 나서가지고 한국의 경제는 튼튼하다. 걱정하지 말라고 IMF 수장을 역대급 거짓말인데 이 금강산 평화의댐은 아주 재질이 안 좋아요. 기업한테 기금을 할 때까지 내는 기금을 그리고 학교에 공무원 내려가지고 초등학생들 공무원까지 뜯어. 그래서 몇 달 만에 733억 원을 뜯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 가지고 87년 2월 28일부터 이른바 평화의댐 공사를 하는데 28년 걸려요. 근데 노태우 정부 때부터 이게 이제 문제제기가 되다가 김영삼 교수가 93년에 감사원이 조사를 했는데 그때 이제 밝힌 게 금강산에 댐을 막는데 사이에 물을 막고 댐을 건설했어요. 근데 금강산이 댐을 쌀 수 있는 산이 190m인데 정부가 그때 86년에 생기친 건 215m까지 댐을 쌓아야 되는데 산보다 더 높이 댐을 쌓아야 되니까 이거는 건설학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짓을 왜 했냐 이렇게 이미 86년 4월부터 안보 불안, 그 다음에 정권에서 요구되는 민주화 요구, 직선제 요구 이런 거를 엄밀하게 특별팀을 가동을 해가지고 당시에 86년 10월 달에 건국대 학생들이 한 2,000명 정도 모여서 애학투연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민주화 요구, 독재 타도, 그 다음에 직선제 정치 이런 거 이제 하는데 이런 이틀 있다가 이기호가 그때 특별담화 발표하는 거거든요. 이런 위기를 극복하려고 가장 효과적인 안보 불안 이런 걸 이제 내세워서 한 거라고 하는 게 이제 감사원 발표예요. 그러니까 이제 역대급 거짓말이 드러난 게 이제 93년 8월 30일이죠.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이런 이제 사기극은 아니어도 미국 바짓가랑이 붙들고 여러 번 말씀드린 확장 억제 정책에 매달려요. 한미동맹 강화하고 그리고 북을 억압하기 위해서 일본하고 손잡아. 이건 비정상이죠. 북을 억압하려고 일본하고 손잡아? 어느 정권도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이런 확장 억제 정책으로 그럼 북이 포기하냐? 포기 안 하잖아요. 89년 오늘 8월 31일 날 이른바 광명성 1호를 북이 쐈어요. 20여 년 넘게
북이 핵 개발이 훨씬 더 고도화되고 더 강화됐어. 그래서 남쪽이 미국에 매달려서 확장 억제 정책을 강요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전쟁으로 치닫는 거고, 그건 핵전쟁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8월 31일 날 제가 정중하게 이런 잘못된 한미동맹에 매달리고 일본과 손잡고 북을 상대하겠다는 이런 거짓 안보관에 휘둘리지 말고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걸 제가 충고합니다. 이런 충고를 받아야 될 텐데, 지난번에 제가 그 윤석열 그 사퇴 성명도 발표했는데 사퇴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별로 뭐 약발은 없겠지만, 아무튼 2001년에 질병관리본부에서 가습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망한 거로 공식 발표한 날이 오늘이에요. 그리고 2016년에 이 건강감시센터에서 그래서 가습기 때문에 병에 걸린 사람이 4,496명, 그리고 919명이 사망했다고 이제 발표했던 것도 2016년 8월 31일이에요. 근데 오늘 아침 신문 기사에도 났지만 여전히 가습기 싸움 12년째 싸우고 있어요. 이게 해명도 안 되고 제대로 된 보상이나 남은 사람들에 대한 치료가 안 되고 있어서 그런 상황입니다. 2011년에 독일의 부유층이 뭐를 얘기했냐면 부자들이 세금 더 내야 된다. 그래야 지금의 금융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5%씩 더 내면 1,000억 유로를 만들 수 있고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부자들이 앞장서 가지고 돈을 더 내겠다, 세금을. 이거를 발표했던 날이에요, 오늘이.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세계 3대 부호라고 하는 워런 버핏이 부자들 세금 더 내야 된다 이러고 얘기했어요. 우리나라 지금 재정 상태 엉망이래요. 세수가 줄어서. 세수가 줄은 이유의 핵심 뭐예요? 부자들 감세했거든 지금. 그러니까 돈이 덜 거쳐요. 근데 이거 가지고 허리띠 쫄라매라 온 국민 이러고 이제 협박질을 하고 앉아있는데, 오늘 아침 신문기사 보니까 일본이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한 것 때문에 방사능 검사하는 데만 7,880억 든대요. 그리고 보조 예산까지 하면 1조 원을 더 써야 돼 앞으로. 네? 일본이 저지른 일에 왜 우리가 돈을 써야 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국민들 허리는 쫄러래. 통일부 예산서부터 다 삭감해요. 근데 북한 인권감시센터는 140억 들여가지고 짓는데 제정신이 아닌 정도예요. 2001년 오늘 미국이 침략했던 아프가니스탄에 쫓겨났던 일이에요. 2011년인가? 사드도 쫓겨나가겠죠? 네,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간디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7가지 죄악이 있대, 7가지 죄악. 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원칙 없는 정치, 네? 헌신 없는 기도, 뭐 이런 것도 죄악이래요. 목사님, 간디가 그랬어요. 그리고 노력 없는 부를 갖는 것도 죄악이고, 뭐 이런 양심 없는 지식을 갖는 것도 죄다. 이제 이런 얘기를 쭉 했는데, 그 중에 원칙 없는 정치도 죄악이라고 얘기했는데, 윤석열이 정치가 원칙이 있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습니다. 없어요?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아주 확실하게 있어요. 이번에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8.15 경축사에서 밝힌 것처럼 반공주의를 앞세우고 자유를 앞세워서 반공주의 중심으로 앞으로 통치하겠다고 원칙을 밝힌 거죠. 야가 대통령 처음 해보는 거라고 그러고 얘기하더니 1년 조금 더 해보더니 딱 원칙을 세웠어. 이 나라는 반공주의로 내가 통치한다. 그래서 나를 질제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쁘게 봐주고, 나를 반대하는 것들은 다 반공 전체 세력이고 반국가 세력이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원칙을 세운 거라고 봐요. 최근에 쟁점된 홍범도 장군 얘기, 이미 소련 공산당에 반일 운동을 하고 일본과 맞서 싸울 때 소련 공산당 입당했던 건 다 아는 사실이었어요. 그죠? 그거 모르고 육사에 흉상 세웠어요? 다 알고 세운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걸 다시 꺼낸 건 뭐예요? 이런 정치적인
기준 가지고 국민들을 쫙 가르겠다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남노당 가입했던 박정희는 그래서 큰 위기에 빠지니까 다 밀고 하고 얘는 살아남았어. 근데 얘를 위해서는 구미에다가 1,000억 원짜리 기념관을 짓는데 선택한 거야. 그렇게 가겠다고 하는 거야. 윤석열이 정치하면서 다 가르잖아요. 노동자들의 정상적인 노조활동 건폭으로 매도해서 노동자들 갈라. 그리고 민주노총을 싫어하는 국민들을 지편으로 끌어들여. 이르텔 이권 카르텔, 내가 볼 땐 최고의 이권 카르텔은 마누라 이름이 뭐지? 김건희가 전국에 47개 넓이의 축구장만큼의 땅을 갖고 있는 게 다 이권 카르텔인데 이런 건 눈 감아. 그리고 다른 이권 카르텔은 다 조지겠다고 이제 하는 이런 방식. 교육 문제가 그래서 심각하게 지금 되고 있는 건 지난 7월에 아시는 대로 서희초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23살밖에 안 된 교사가 이제 목숨을 끊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등장한 게 뭐예요? 왜 교권이 이렇게 추락했어? 네? 학생 인권을 강조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네? 윤석열의 인식은 진보 교육감들이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어서 학생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교권이 추락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그래서 어떻게 학생 인권 조례를 없애거나 아니면 전면 개정하겠다 이제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저는 듣다 보다 처음 이런 거를 봐요. 학생들의 인권과 교사들의 권리가 수평적이래요. 얘를 강조하면 얘는 내려가고 얘를 강조하면 얘가 내려가는 거예요. 나 이거 듣다 보다 이런 주장은 처음 봐요. 이거는 동등하게 지켜야 되는 문제 아니에요? 둘 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애들한테 언제까지 시험 점수 잘 받아갖고 좋은 대학 가는 이런 입시 위주의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만 교육을 할 건데요. 아이들이 앞으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기 위해서 인권,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이런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진정한 교육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교육감이 14개 시, 17개 시도에 있어요. 그래서 진보가 9개, 그 다음에 보수가 8개 이렇게 해서 아예 교육도 딱 나눠져 있어요, 지금. 그래서 교육감이 만약에 학생 인권조례 개정을 거부하면 상위법을 고쳐서라도 강제하겠다 지금 이러고 하는 게 교육부 방침이에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학생 인권조례 폐지 못할 일 없다. 이래서 지금 교육부가 내놓은 게 뭐냐면 교육 공동체 개정 이런 걸 조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실정법도 위반이에요. 왜냐하면 조례를 만드는 건 어디서 하는 거예요? 지방자치에서 하는 거예요. 교육부가 이걸 만들고 강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안 하면 법까지 고쳐가지고 이걸 강제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천초등학교 선생님들 이러고 왔을 때 저는 어떤 선생님 생각이 나는데 배주영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때 배주영 선생은 전교조가 89년에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1호 전교조 장례를 치렀던 선생님 27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63년생이니까 살아있으면 딱 올해 환갑이네. 근데 이제 경북대 사범대학에 이제 대학을 다녔어요. 근데 그 형제들하고 나이 터울이 많았대요. 많아가지고 그 막내가 트위스트도 잘 추고 막 노래하는데 언니들이 야 니캉 내캉 나이 차이도 많고 얘는 그래 주소와 때 이래갖고 이제 막 질질 울고 막 이렇게 이제 착하고 명랑하고 이랬던 친구가 정말 명랑하고 운동도 잘하고 이런 이제 소녀로 자라서 사범대학에 이제 갔어요. 그래서 처음 동화 여고에 학교에 나갈 때 첫 출근할 때 모습을 언니가 이제 얘기하는 거를 보니까 야가 더벅머리 같이 이제 머리 화장도 안 하고 가방 하나 메고 청바지 입고 그 운동화 신고 이러고 가니까 야 네가 그러고 학교 가면 누가 너를 선생으로 보겠냐 좀 화장도 좀 하고 뭐 이랬지.
이때 이제 했던 대답이 선생이 옷 잘 입는 거 가르치는 게가 아이들 잘 키우고 공부 잘하게 하고 더 많은 사람을 생각하게 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는 게 선생 역할 아이가 됐다마 이러고 이제 출근하고 이랬다고 하는 선생이 학교에 갔더니 보충 수업도 안 했는데 보충 수업이라고 본봉투에 학교에서 돈을 줘서 나는 보충 수업 한 적도 없고 이건 애들한테 거둔 돈이니까 됐습니다 이러고 돌려주고 이러는 선생이었어요. 그런 거에 관심 있기보다는 훨씬 더 아이들, 학생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는 이런 선생이 고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얼마나 왕따를 당했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80년 초반, 중반 이렇게 해서 교육 문제를 잘하기 위한 선생들 모임이 생겨서 거기에 당연히 가입했죠. 그리고 이제 그런 모임들이 쭉 발전해서 89년 5월 28일 날 전교조 창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전교조 활동을 이제 했던 거고, 두 번째 이제 학교 부임했던 청송 군고에 가서 해직됐어요. 거기서 이제 잘려서 89년에 전교조가 만들어질 때 나라가 두 쪽 났었어요. 네? 그때는 교육부였어요. 교육부가 모든 신문에 광고 내면서 교사는 노동자가 아닙니다. 전교조는 안 됩니다. 이걸 이제 광고하고 막 이렇게 하고 정부가 어떤 일이 있어 전교는 못 만들게 하겠다고 탄압하고 막 이럴 때였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참교육이라고 하는 기치 가지고 적어도 우리 교육을 제대로 살리고 아이들을 잘 키우고 교육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투쟁에 이제 나섰던 그런 때 1,500명 넘는 교사가 해직당하는 세계 유례 없는 이런 탄압을 받았던 그 와중에 이제 이 선생님도 해직이 당한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수업 거부를 해요. 그리고 선생님을 위한 거면 이거라도 우리 하겠다고 그때 이제 배주영 교사가 쓴 일기 아이들한테 한 얘기는 너희들이 옳은 거라고 생각하면 꺾이지 말고 해라. 나는 너희들을 응원할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남기기도 해요. 근데 수만 명을 자르겠다고 덤비는 그런 학교 당국, 정부 당국 때문에 이제 결국 학교에서 쫓겨나죠. 여기만 싸운 게 아니에요. 구로고등학교는 학생회장이 선생님들 해직되는 걸 막기 위해서 옥상에 투신자살하기도 해요. 그런 게 전국적으로 이제 벌어지고 이랬던. 그래서 배주영 선생이 이제 전교조 상근자로 가방 메고 청송, 영양 일대를 다니면서 전교조 기념품도 팔고 이 활동을 이제 열심히 해요. 2월 3일 날 마지막 일기에 나는 어디 서 있나,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뭔가 이래서 아이들 이름을 쭉 쓰는 게 이제 마지막 일기예요. 그리고 2월 19일 날 청송 여고 졸업식 때 다 가기로 했는데 안 나타나. 그래서 선생들이 불안감에 이걸 떨치지 못해서 집에 이제 쫓아갔는데 연탄가스 중독으로 돌아가십니다. 나이 27에 결혼도 안 했는데 모든 학생들이 배주영 선생을 엄마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그때 장례식 때 학생이 읽었던 추모사를 소개해 드릴게요. 그때 기록으로는 그 제자가 이를 악물고 추모사를 읽었대요. 선생님은 언제나 많은 사람을 사랑하였고 커다란 세상을 사랑하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슬퍼하지 않을래요. 그리고 울지도 않을래요. 왜냐하면 언제나 저와 선생님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 곁에 존재하시고 지켜봐 주시니까요. 열심히 살 거예요. 제게 심어주신 사랑으로 저 아닌 타인을 먼저 사랑하며 잔잔한 바람에도 쉽사리 흔들리는 한 철의 가냘픈 코스모스가 아닌 사시사철 변함없는 굳건한 소나무처럼 굳게 살래요.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교육 학생 인권을 조례를 이제 없애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교육의 100년 대계라고 하는데 이 대계를 망치는 길로 간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역사에서 보듯이 아이들이 선생님을 지키고 싸워서 결국 전교조를 함께 지켜냈던 것처럼 저는 다시 세울 거라고 믿어요. 우리나라는 그 어느 나라보다 교육열이
높은 나라예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 엄마 아버지가 우리 부모님이 내가 못 살고 가난한 게 다 못 배워서 그래. 이래서 옷 입고 못 입어도 애들 가리키고 이런 거에 다 매달렸어요. 하나같이. 그래서 이른바 치맛바람 이런 것도 있었고, 그놈의 치맛바람은 우리 때도 있었어요. 네? 나이 60여씩 넘은 제 때도 있었고, 물론 있는 것들의 갑질이 훨씬 더 심했죠. 근데 학교에서 문제가 생겨도 입시 위주 교육 정책으로 사실은 선생들이 당하는 일, 학생들이 겪는 고통, 어려움, 그 다음에 학폭 이런 거에 수수방관한 현재 교육 정책이 더 문제인 거예요.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 때문에 물론 그거를 악용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게 더 문제가 아니고 교육 100년 대계로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교육 정책이 문제예요. 정권이 바뀌면 역사관도 바꿔요. 홍범도를 날리는 것처럼. 이런 게 이제 훨씬 더 문제인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우려가 많은 테지만 우리 역사가 우리들의 투쟁으로 세웠던 것처럼 저는 반드시 바로 설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천초등학교 선생님이 왔을 때 이제 생각났던 그 얘기를 지금 현재 교육 문제와 더불어서 같이 해보는데 8월 8일 날 통선대가 500명 가까이 왜 와요? 왜 소송리에 와요? 싸우러.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최전선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어머님들도 물론 싸우시는 거 함께 하려고 오는 것도 있죠. 그래서 내일 모레 15번째 저희 평화행동을 하는데 우리가 싸우니까 그런 대회가 가능한 거예요. 맞죠? 우리가 만약에 투쟁을 접고 우리가 지쳐서 손을 놓으면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제 잘 안 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본 영화 중에 기억나는 영화가 갑자기 하나 생각나가지고 최종병기 활이라는 영화 있죠. 또 보신 분들 많죠. 마지막 장면이 저 아침에 갑자기 생각나는데 마지막 장면이 어떤 거냐면 박해일이 활을 잘 쏴요. 그래갖고 이제 봉고 장수하고 이러고 있는데 사이에 문채원 그 여동생을 봉고 장수가 자기 앞에 두고 인질로 딱 두고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박해일이 가슴에 활을 맞아요. 봉고 장수한테. 그래서 그 활을 뽑으면 죽는데 자기 활이 떨어져서 그 활로 겨냥을 쫙 해. 그러면서 봉고 장수가 뭐라고 얘기했던 거를 기억나냐 하면 바람을 계산하는가? 바람도 네 편이 아니다. 막 이러고 이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곡사라 그래요. 직선으로 안 가고 활이 휘어서 그래갖고 자기 여동생을 딱 가리고 있는 여동생을 피해서 몽고 장수 목에 화살이 관통을 해. 그리고 박해일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바람은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극복하는 거다. 우리가 싸우고 있는 사드 반대 싸움의 이 환경이 험하고 어렵고 심란하죠. 저놈의 윤석열 같은 놈이 집권하고 있고 미국에 매달려서 미국에 오면 뭐든지 다 들어주는 이런 엉망진창인 이런 환경이 있지만 이런 환경은 어떻게 하는 거다? 극복하는 거다. 누가? 우리가. 그래서 반드시 사드 뽑고 평화 심는 그날까지 나갑시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가능하면 윤석열 욕보다 우리 역사에서 힘있고 이런 역사 얘기를 할 건데 9월 3일이 귀주성 전투가 시작되던 날이에요. 내일 모레가. 그래서 다음번에는 귀주성 전투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유명한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얘기를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다음 편 예고하고 자,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처한 이 환경과 어려움은 어떻게 하는 거다? 극복하는 거다.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명언이 나왔네요. 평화투쟁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다. 극복하는 것이다. 예, 이번 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 그 토요일 날 9월 2일 2시에 진박교에서 제15차 전국민 평화행동이 있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후쿠시마며 역사 문제며 정말 이태원 참사냐 정말 건이 많습니다. 이번 수요일날 집회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께서 또 자리에 함께 하실 테니까요. 우리도 잘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 9월 1일은 온불교에서 백서가 나왔었잖아요. 7년의 기록들을 모아서 그 백서를 이제 7년의 기록을 그러니까 일부분을 모시고 토크 콘서트를 하는 자리를 진박교에서 마련했습니다. 9월 1일 7시 저희 진박교에서 하니까요. 시간 되신 분들은 함께 오셔서 우리 7년의 7가지 이야기를 함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물교 기도식 마치고 목사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말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노라. 아멘. 안녕하세요. 어제 있었던 일을 좀 말씀드릴게요. 어제 그제 이제 장로님이랑 예수 살기 전국대회를 저기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도라는 곳에서 이제 보내고 어제 오후에 여기 소송리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목요일 평행동이 있어서 이제 계속 저는 이제 여기 이제 있기로 하고 이제 있다가 5시 무렵 아무래도 이제 이 퇴근 시간이어서 미국 새끼들이 내려올 것 같더라고요. 네,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계산해서 죄송합니다. 저 나와서 있었어요. 나와서 이렇게 있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미국 새끼 차가 내려오더라고요. 네. 이놈들도 우리가 나타나면 이제 고정 그 뭡니까 이제 그 고정 형식이 생겼어요. 우리가 딱 나타나면 이놈들도 그냥 알아서 씁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뭘 하는지 아세요? 전화를 합니다. 전화. 어디에다 하는지 모르는데 전화를 때려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편안하게 있어요. 뭐 하나 가만 봤더니 폰 가지고 게임하더라고요. 네. 이제 우리는 우리대로 이제 저도 이제 혼자였는데 마침 이때 이제 저 가톨릭 컨테이너에 우리 어매들이 계시다가 이제 그 끝나는 시간이어가지고 마치 우르르 이제 같이 나와가지고 네, 이렇게 있었어요. 그렇게 좀 있으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국방부 협력관이 이제 내려옵니다. 저 위에서 이제 초래같이 이제 차 타고 내려와요. 그다음에 여기 캐디 숙소에서 또 이제 경찰들이 또 연락받고 이제 또 분주하게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예? 근데 어제는 마치 기동대가 없었어요. 예? 다 빠져나가가지고 그냥 이제 당직 쓰는 사람만 몇 사람 있었던 거예요. 예? 다행히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데요, 그렇게 이제 내려와서 국방부 협력관이 뭘 하나 이렇게 가만히 봤는데 제일 먼저 미군 새끼를 안심시키더라고요. 네, 미군 새끼 이제 거기 이렇게 창문을 이 협력관이 나타나니까 미군 새끼들이 꽁꽁 아주 그냥 꽁꽁 그 있잖아요. 근데 창문을 싹 열더니 둘이 이제 뭐 대화하는데 뭐 조금만 기다려라 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으니까 이제 또 미군 새끼들도 알았다고 끄덕끄덕하고 이제 또 잽싸게 또 창문을 올리더라고. 무슨 해코지 당할까봐. 그리고 나서 이제 경찰들이 이제 저 바깥에 있는 경찰
교통도 오는데 교통도 와요. 교통도 와서 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무지하게 바쁘게 온 것 같아. 어떤 애는 모자도 안 쓰고 그냥 연락받고 허겁지겁 뛰어온 거야. 뭐 정모에 뭐 복장을 다 갖춰야 되잖아요. 근데 모자도 안 썼더라고. 아니 어지간히 급했나 보더라고. 또한 112가 저기서 이제 그 경찰 그 사이드카가 이렇게 오는데 아주 그냥 전속력으로 오더라고요. 예. 지들 입장에서는 무지하게 이제 급했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세웠어요, 그 차를. 이게 좀 입장이 바뀌었잖아요. 원래 그 교통경찰이 우리들한테 뭐 길 안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웠어, 우리가. 왜 이렇게 급하게 가냐고. 천천히 가라고.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에서 미군 기하신 놈 두 분이 여기 묶여 있으니까 야, 이 새끼들아, 빨리 움직여! 빨리 이분들을 보호해드려! 이런 연락을 이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화들짝 놀라가지고 그냥 우당탕탕 이제 막 여기로 이제 몰려온 거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식민지 경찰이 육갑한다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 자기네들이 식민지 경찰인 걸 잘 의식을 못해서 다른 관점에서 있는 제가 그 안에 있으면 그게 모르거든요. 그냥 완전히 가성에 젖어가지고 바깥에 있는 내가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왜 윤석열이가 그렇게 친일적으로 나가는지 제가 좀 생각을 했는데요. 칼 마르크스가 아주 너무너무 유명한 진리 말씀을 했는데 존재가 의의를 결정한다 그랬어요. 자기 환경에서 의식과 생활과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너무 분명하잖아요. 근데 윤석열이 아버지, 할아버지가 다 어땠어요? 다 그 일제 붙어가지고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 있으면 피해자의 그 의식과 그런 생각이 생길 텐데 얘는 가해자 입장에 있잖아요. 가해자 입장에 있으니까 전혀 피해자의 그 형편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가해자 입장에서 논리가 있고 가해자 입장에서의 의식이 있고 가해자 입장에서의 생활 태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제가 요즘 그 일제시대 때 우리 그 손주들 생활을 그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민중들 생활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대표적인 이제 마름을 보세요. 마름도 소작인입니다. 근데 지주가 자기 입장을 자기 일을 대신해 줄 사람을 소작인해서 딱 뽑아갖고 이제 마름을 시키는 거거든요. 마름이 어때요? 소작인 편에서요, 지주 편에서요? 철저하게 지주 편에서 소작인을 관리합니다. 예?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철저하게 그렇게 친일적으로 나가는 건 가해자 입장에서 그냥 할아버지, 아버지가 살아오는 거 장도 보고 배웠으니까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 이 경찰들이 그렇게 막 이거 와서 근데 계속 이제 우리를 이렇게 떼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미군 새끼 보내려고. 당신들 왜 이러냐? 늘 이제 고정 레파토리 있죠? 누구나 도로를 자유롭게 다녀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예?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그러잖아요. 누구나 도로를 자유롭게 다닐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사드 철거 투쟁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합니까? 예? 경찰 탑. 그건 나는 모르겠어요. 예. 그건 내 소관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 줬죠. 우리는 사드 철거 투쟁을 한다. 사드 철거 투쟁의 과정에서 사드를 운영하는 미군 새끼를 우리가 제어하고 막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맞죠? 네. 그래서 막는 거다. 경찰 얘기.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여튼 보내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통경찰이 그전에는 제가 순진하게 정말 교통경찰답게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이제 뭐 하여튼 뭐 시민들 안전하게 하고 뭐 이런 게 그 임무인 줄 알았는데 여기 교통경찰은 최후의 카드가 뭔지 알아요? 안 비키면 번지 끊겠습니다. 스티커 끊겠습니다. 이게 그냥 18번이 됐어. 그러고 싶냐? 그러고 싶어? 이걸 무슨 이제 이걸 전가의 보도 너무 어려운 말 썼네.
이거를 너무 상습적으로 이런 피가 끊겠다 그래. 그런 말 하지 마요. 에?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아니 왜 이렇게 미제편에 서서 이렇게 시종일관 있을까? 에? 참 우리 입장에서는 답답한 노릇이에요. 오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권력자들에게 이제 희생당하고 죽임당할 것이지만 사흘 후에 살아난다고 이렇게 이제 예고를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자기가 생각하는 그 그리스도상과 전혀 다르거든요. 베드로나 제자들은 정치적인 그런 이제 메시아로 등극해가지고 확 로마 새끼들을 갈아엎고 이제 그야말로 이제 그 다윗 솔로몬 전성시대 같은 그런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걸로 기대했는데 오히려 권력자들에게 희생을 당하고 그렇게 죽임을 당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이런 노선을 택합니까? 이거 항의를 했더니 이제 예수께서 베드로를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가 첫 번째 제자거든요. 근데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말 사드 철거 투쟁하기 위해서 참 고생을 하는 게 저는 그냥 우리 십자가라고 믿습니다. 동의하세요? 예, 이게 우리 십자가입니다. 뭐 과정이 어떻든 살아온 인생 여정이 어떻든 뭐 그런 것들이야 다 이제 우리가 다 한 사람 한 사람 우여곡절이 있고 저마다의 이제 그 역사가 있는데 하여튼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은 이게 내 십자가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네. 이제 그 전국대 예수살렘 전국대 하니까 이제 전국에서 이제 회원들이 다 모이잖아요. 다 이제 다들 각자 자기 삶이 있고 다 귀하잖아요. 뭐 서울에서는 날마다 이제 그 미 대사관 앞에서 이제 투쟁하고 그야말로 촛불 집회 열심히 참여하고 우리 회원들이 다 이제 뭐 저랑 비슷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다 각자 삶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면 그것도 귀해. 이것도 귀해. 그것도 꼭 해야 되는 일이야. 막 그렇게 얘기하다가도 제가 소송에 딱 와서 이렇게 그냥 어제도 와서 미제 새끼 이렇게 또 막 맞고 거기에 편드는 식민지경찰 보고 막 이런 걸 겪고 나니까 그런 게 다 그냥 머리에서 지워져 버렸어. 사드 철거 투쟁이 제일 중요하지. 무슨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냥 나 혼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소송리에 있는 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미제 새끼들을 대면하는 한 우리는 사드 철거 투쟁이 내 십자가입니다. 저 허리 아파요. 예.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지기 위해서 나를 부인해야 합니다. 예. 내가 정말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갖고 있는 그런 개인적인 꿈, 뭐 어떤 야망, 어떤 성공에 대한 그런 거 제가 말을 했어요. 난 이번 생은 망했다. 난 이번 생은 망했는데 그냥 사드 철거 투쟁하다가 죽으라는 뜻으로 알고 그냥 그 길로만 가기로 했다. 난 그렇게 그냥 말을 해버렸어요. 예. 여러분 이번 생 우리 망했습니다. 예. 왜? 사드 철거 투쟁하는데 내 십자가를 지고 강의로 그냥 우리가 여기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그냥 우리가 열심히 이왕이면 기쁘게 함께 손을 잡고 이 길을 갑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내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성공이고 승리 아니겠습니까? 네. 그 일을 우리가 스스로 쟁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함께 갑시다. 여보세요. 얘기 끝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해도 늦지 않은데 왜 얘기하는 중에 그런 말을 합니까? 이거 처음 왔어요? 새로 왔냐고요? 우리가 망한 건 아니라고 얘기 마치고 생각합니다. 나서 그런 얘기 해주세요. 목사님께서는 망했다 하는데 저는 안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드 철거 투쟁은 우리의 십자가 맞습니다. 그리고 사드 철거 투쟁은 우리의 축복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복 받는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자리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희망을 잃지 않겠습니다. 마음에서 평화를 내려놓지 않겠습니다. 소선미의 평화를 지키겠습니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사드 빼라. 사드 빼라. 미군 나가라. 미군 나가라. 경찰도 나가라. 경찰도 나가라.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 평화는 우리가 지킨다. 소성리 평화는 우리가 지킨다. 소성리 평화를 짓밟는 소성리 평화를 짓밟는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아침마다 소성리를 짓밟는 아침마다 소성리를 짓밟는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숨 좀 쉬고 살고 싶다. 숨 좀 쉬고 살고 싶다.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 경찰은 필요 없다. 소성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소성리 평화를 짓밟는 소성리 평화를 짓밟는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왜 그 주민이 시민의 손에 옳다. 함부로 손을 댑니까 몸에? 왜 이렇게 시민의 몸에 함부로 손을 댑니까? 예?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 평화를 짓밟는 소성리 평화를 짓밟는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소성리의 군대는 필요 없다. 소성리의 군대는 필요 없다. 소성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소성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소성리 평화를 짓밟는 소성리 평화를 짓밟는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숨 좀 쉬고 살고 싶다. 숨 좀 쉬고 살고 싶다.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우리의 마을길을 우리의 마을길을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미군의 통행을 위해서 미군의 통행을 위해서 주민을 끌어내는 주민을 끌어내는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은 사드 구역 그만해라. 경찰은 사드구역 그만해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경찰은 침략행위 돕지 마라. 경찰은 침략행위 돕지 마라. 경찰은 사드 구역 그만해라. 경찰은 사드구역 그만해라.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의 사드가 웬 말이냐? 소성리의 사드가 웬 말이냐? 소성리의 미군이 웬 말이냐? 소성리의 미군이 웬 말이냐? 사드가야 평화 온다. 사드가야 평화 온다. 미군 가야 평화 온다. 미군 가야 평화 온다. 경찰은 사드 구역 그만해라. 경찰은 사드구역 그만해라. 경찰은 침략행위 돕지 마라. 경찰은 침략행위 돕지 마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경찰은 침략행위 돕지 마라. 경찰은 침략행위 돕지 마라. 경찰은 사드 구역 그만해라. 경찰은 사드구역 그만해라. 사드가야 평화 온다. 사드가야 평화 온다.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끝까지 싸운다. 끝까지 싸운다.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우리의 마을길을 우리의 마을길을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우리의 마을길을 우리의 마을길을 전쟁 무기 보급로로 내줄 수 없다. 전쟁 무기 보급로로 내줄 수 없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끝까지 싸운다. 끝까지 싸운다. 끝까지 지켜낸다. 끝까지 지켜낸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우리의 마을길을 우리의 마을길을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지켜낸다. 끝까지 지켜낸다.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사드 부역 그만해라. 사드 무역 그만해라. 함께 외쳐주십시오. 소선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선리의 사드가 웬 말이냐? 소송리의 사드가 웬 말이냐? 소선리의 미군이 웬 말이냐? 소송리의 미군이 웬 말이냐? 달마산의 철조망 걷어내고 마사리 철조망 걷어내고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물러서지 않는다. 물러서지 않는다. 끝까지 싸운다. 끝까지 싸운다. 우리가 옳다. 주민이 옳다. 주민이 옳다.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승리한다.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에 돌아가라. 사드 부역하지 마라. 사드 부역하지 마라. 8380 돌아가라. 5296 돌아가라. 사드 부역 그만해라. 사드 구역 그만해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0179 돌아가라. 돌아가라. 1096 돌아가라. 1096 돌아가라. 1499 돌아가라. 1499 돌아가라. 사드 부역 그만해라. 사드 부역 그만해라. 9919 돌아가라. 919 돌아가라. 0307 돌아가라. 0307 돌아가라. 7901 돌아가라. 0980 돌아가라. 사드 부역 그만해라. 사드 부역 그만해라. 8161 돌아가라. 8161 돌아가라. 0421 돌아가라. 0421 돌아가라. 8035 돌아가라. 6997 돌아가라. 6997 돌아가라. 990 돌아가라. 8934 돌아가라. 8934 돌아가라. 3776 돌아가라. 3776 돌아가라. 사드 부역 그만해라. 사드 부역 그만해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7281 돌아가라. 7281 돌아가라. 사드 부역 그만해라. 사드 부역 그만해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 가야 평화 온다. 사드 가야 평화 온다. 미군 가야 평화 온다. 미군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소승리의 사드가 웬 말이냐. 소송리의 사드가 웬 말이냐. 소승리의 미군이 웬 말이냐. 소송리의 미군이 웬 말이냐.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싸운다. 끝까지 싸운다.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승리한다.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투쟁. 투쟁.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